실장님, 저 오늘 1시간만 늦게 출근하면 안 될까요? 대표님, 저 이번 주말 근무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보스 등장. 저번에는 다른 직원을 해주셨잖아요. 부탁은 10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근무표 바꾸고 대신 일할 사람 찾고 다른 직원들에게 다시 알려야 하죠. 한 명 일정이 바뀌었는데 왜 갑자기 작은 프로젝트가 하나 생긴 걸까요? 다 들어주자니 끌려다니는 것 같고 다 안 된다고 하자니 너무 야박한 것 같고. 그런데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은 직원 부탁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관리자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람을 보고 답하지 말고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 누구는 평소에 일을 잘하니까 되고 누구는 부탁을 자주 하니까 안 되고 어제는 한가해서 승인했고 오늘은 바빠서 거절하고, 이렇게 되면 관리자의 기분이 사내 규정이 됩니다. 직원들도 거절 자체보다 이게 더 답답한 겁니다. 아니, 저 직원은 됐는데 저는 왜 안 되죠? 그래서 부탁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말고 항상 같은 3가지 질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직원이 같은 조건으로 부탁해도 같은 답을 할 수 있나요? 직원 한 명이 근무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로 말하기 쉽죠. 그래요. 이번엔 바꿔드릴게요. 그런데 관리자는 분명히 이번에는 이라고 말했죠? 근데 직원에게는 이상하게 바꿔드릴게요 만 남습니다. 다른 직원이 비슷한 조건으로 부탁해도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번 직원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면 그건 기준이 아니라 예외고요. 예외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럴 때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정 때문에 예외로 처리할게요. 안 그러면 한 번의 배려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복지 제도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직원이 빠진 자리는 누가 채우나요? 직원 입장에서는 일정 하나만 옮기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근무표는 마치 테트리스와 같은 거예요. 하나를 옮기면 다른 쪽에 구멍이 생깁니다. 테트리스와 다른 점은 블록들이 전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대신해야 하죠? 그래서 바로 승인하기 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 시간대 업무는 누가 맡나요? 교대할 직원과 얘기는 끝났나요? 다른 직원에게 추가 부담은 없나요? 대신 일할 사람이 정해졌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직 없다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교대할 사람이 정해지면 다시 말씀해주세요. 직원이 부탁했는데 관리자가 대체자까지 찾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부탁이 관리자 업무로 변신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승인한 내용이 최종 근무표에 반영됐나요? 직원은 카톡으로 부탁했습니다. 관리자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카톡 3개에서는 승인 완료입니다. 그런데 근무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직원은 바뀐 줄 알고 있고 다른 직원은 원래 근무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꼭 이 대화가 나옵니다. 저는 바뀐 줄 몰랐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근무표는 그대로였어요.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자기 입장에서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카톡에 답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근무표가 실제로 바뀌고 관련 직원이 확인해야 끝난 겁니다. 기록은 범인을 잡으려고 남기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에 내가 이번 달에 나한테 욕하지 않게 하려고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게요. 직원 A가 금요일 근무를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직원이 같은 조건으로 요청해도 가능한가? 정해둔 기한 안에 요청했다면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빠진 자리는 누가 채우지? 직원 B가 대신 근무하기로 했고 두 직원이 모두 동의했다면 공백도 없습니다. 세 번째, 최종 근무표에 반영되고 공유됐나? 관리자가 승인하고 A와 B의 일정이 실제로 바뀌었고 두 직원이 확인했다면 끝입니다. 반대로 대체자가 없다면 승인은 잠시 넣어두세요. 바로 들어줄 필요도 없고 바로 거절할 필요도 없어요. 같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관리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바꿔드릴게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근무표 수정, 대체자 섭외, 직원 공지, 월말 확인까지 4개의 업무가 동시에 생성이 됩니다. 직원은 허락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관리자는 그 뒤에 누구에게 전화했고 누가 대신 일했고 근무표를 어디까지 바꿨는지 전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니 끌려다니는 기분이 드는 거죠.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대체자와 업무 공백을 확인하고 승인, 근무표 반영, 관련 직원 공유. 일단 승인부터 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엑셀과 카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고 근무 변경도 자주 없다면 충분해요. 문제는 요청이 많아질 때입니다. 요청은 카톡에 있고 승인은 관리자 머릿속에 있고 근무표는 엑셀에 있고 실제 출퇴근 기록은 지문 인식기 이런 데 있겠죠? 결국 관리자 머릿속이 회사의 중앙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버는 점심도 먹어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해외도 가야 되잖아요.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바로 접속 장애가 납니다. 최종 근무표 어디 있어요? 이거 승인된 거 맞아요? 누가 대신 출근하기로 했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요청, 승인, 근무표, 기록이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이 판단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자가 내린 판단을 빠뜨리지 않고 실제 운영에 반영해주는 겁니다. 직원 부탁을 들어주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조직에도 어느 정도 유연함이 필요하잖아요. 다만 부탁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답을 만들기 시작하면 모든 예외를 관리자가 혼자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관리자는 전부 들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전부 거절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판단한다 라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직원 부탁이 들어오면 바로 된다, 안 된다고 답하지 마세요.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조건이면 가능한가? 빠진 자리와 업무 공백은 해결됐나? 최종 근무표에 반영되고 직원들에게 공유됐나? 이 순서만 지켜도 직원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관리자가 질질 끌려다니는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근무표 파일이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수정, 최종까지 진화하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관리와 근무표, 연차, 근태처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실무 문제를 쉽고 현실적으로 계속 다루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